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하여 왕좌의 게임 시즌1의 9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덧 시즌1의 마지막 두 번째 화까지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긴장감은 더해집니다. 전편에서 세르세이 왕비 덕에 조프리 왕자는 정식으로 철왕자에 오르고 불쌍한 에다드는 반역죄의 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감금됩니다. 장남 롭은 스타크 병사들을, 타이윈과 제이미는 라니스터 병사들을 이끌고 쌍방은 정식으로 전쟁을 시작했는데 과연 누가 전쟁의 승리자가 될까요? 9화 시작할게요. 바리스는 다시 지하 감옥에 있는 에다드를 찾아와 죄를 인정하고 조프리도 인정해줘야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지 않겠냐 설득합니다. 하지만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시하는 전사 에다드는 구차하게 살아남고 싶지 않아 하고 정의로운 고집쟁이 에다드에 바리스는 어이없어 합니다. 그래도 자신의 목숨은 그렇다 쳐도 딸의 목숨은 어쩔 거냐며 생각해보라 말하는 바리스. 한편 롭의 스타크 군사는 쌍둥이 탑 다리에 도착했는데 프레이가는 600년 동안 이 다리를 지키면서 통행세를 꼬박꼬박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프레이가를 공격해 다리를 건너가려고 해도 뒤에서 타이윈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어 빨리 다리를 건너가지 못하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스타크 군. 이때 캐톨린이 직접 프레이와 단판을 짓겠다고 나서는데 프레이가는 일전에 캐톨린 가문에 충성을 다하겠다 맹세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캐톨린을 아주 만만하게 보며 시건방을 떱니다. 화면이 바뀌고 캐톨린은 단판을 짓고 돌아옵니다. 대군은 강을 건널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을 뿐더러 프레이가의 병사들까지 지원받아 라니스터 가문에 맞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일에는 당연한 대가가 따릅니다. 프레이가가 내세운 조건은 바로 아리아를 프레이의 아들에게 시집보내고 전쟁이 끝난 뒤 롭은 필히 프레이가의 딸들 중 하나와 장가가야 하는 조건입니다. 프레이가의 딸들은 전부 프레이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보면 됩니다. 롭은 내키진 않았지만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 결국 그들의 조건에 동의하는데 한편 북부의 장벽에서 사령관은 존을 불러 그에게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발리리아 강철검 롱클로우를 선물합니다. 저번에 하마터면 백규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사령관은 적시에 나타난 존 덕에 목숨을 구했는데 보검을 선물하는 것은 그만큼 그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곳에서 존의 지위는 급 상승하고 존이 이제 막 기뻐하는데 나쁜 소식이 또 전해옵니다. 바로 장남 롭이 군사들을 이끌고 라니스터 가문과 싸우려 남쪽으로 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스타크 가문의 일원으로 존은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나이트워치인 아에몬이 존을 불러 야경대원들이 평생 혼인하지 않는다고 선서하는 이유에 대해 묻습니다.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명예와 가족은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말하는 아에몬. 에다드처럼 가족보다 책임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일부러 존이 들으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존이 위험에 처한 것이 자신의 가족이 아닌 남의 가족의 일이라고 함부로 얘기한다 반문하자 아에몬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사실 그는 몰락한 왕족 출신인 타가리엔 가문 사람으로 로버트 왕이 반역을 도모해 성공한 뒤 그의 크고 작은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인데요. 지금 존이 어려운 결정 앞에 놓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곳에 남을지 떠날지에 대한 결정은 물론 존이 알아서 해야겠지만 아에몬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은 다름 아닌 존이 냉정하게 판단하여 잘 결정했으면 해서였습니다. 이제 타가리엔 가문으로 돌아와 부상당한 칼은 상처가 감염되어 병세가 악화되면서 정신을 잃고 그만 말에서 떨어집니다.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부하 중 한 명은 데너리스의 반역심을 가져 명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일행은 장막을 치고 칼을 치료하게 되는데 수호자 조라는 데너리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합니다. 칼을 버리고 도망가야 한다며 도트락 쪽은 7왕국과 달리 혈통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을 따르기 때문에 만약 칼이 죽으면 내부적으로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이긴 자가 새로운 우두머리가 될 테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실권을 잡지 못하게 하려 데너리스부터 처리할 것이라 말하는 조라.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칼을 사랑하는 데너리스는 그를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이때 수하가 마녀를 데리고 와 칼의 상처를 확인하게 합니다. 참고로 이 마녀는 전편에서 데너리스가 구해준 노예입니다. 수하는 마녀가 칼을 해한 것이라며 데너리스에게 험한 말을 하고 가버리는데요.
다른 방도가 없었던 데너리스는 마녀에게 칼의 치료를 맡길 수밖에 없었고, 마녀는 마법으로 칼을 살리겠다며 칼의 말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말하고 데너리스는 수하에게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마법은 도트락 쪽의 금기였기 때문에 사실을 알고 난 부족원들은 극구 반대에 나섭니다. 참을 수 없었던 수하는 데너리스를 바닥에 밀쳐버리는데 그 복통을 느끼는 데너리스. 조라는 수하가 의식을 방해하지 못하게 검을 뽑아들고 그와 싸우기 시작하고, 역시나 실력을 중시하는 도트락 쪽의 수하는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히 조라가 데너리스의 분부대로 갑옷을 챙겨 입고 싸워 겨우 수하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녀의 마법은 과연 칼 드로고를 살릴 수 있을까요? 다시 전장으로 돌아와 새끼 악마는 아들을 싫어하는 타이윈에 의해 선봉대로 전쟁에 나섭니다. 사실 새끼 악마는 전투력은 꽝이지만 잔머리로는 아무도 당해내지 못하죠. 죽을지도 모르는 전장에서 새끼 악마는 창녀와 용병을 불러 셋이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신의 슬픈 과거를 말해주는 새끼 악마. 아주 오래전 길가에서 소녀가 한 남자에게 강간당하고 있는 것을 본 그는 그 소녀를 보호해줍니다. 그때 처음으로 여자를 접한 새끼 악마는 사랑에 빠져 그 소녀와 결혼하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소녀는 타이윈과 제이미가 데려온 창녀로 일부러 새끼 악마를 남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 후 타이윈은 아예 그 창녀를 군으로 보내 용병들의 시중을 들게 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새끼 악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창녀는 동정에서인지는 몰라도 새끼 악마를 덮치고 둘은 즐거운 밤을 보냅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전장에 나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새끼 악마는 스타크군이 쳐들어왔다는 외침에 잠을 깨는데요. 무장한 채 산적들을 모아놓고 멋지게 돌격 준비를 하던 그는 체형이 작은 관계로 전우들 틈에 치여 넘어지더니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전쟁은 이미 끝났고 라니스터 가문이 승리했지만 이것은 사실상 스타크 가문의 장남 롭의 작전이었습니다. 타이윈은 롭이 2만 병사들을 이끌고 올 줄 알았는데 실제 전쟁한 병사는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롭은 나머지 병사들을 이끌고 제이미가 거느린 군사들을 습격해 제이미를 포로로 잡아들입니다. 아주 멋진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롭은 슬퍼합니다. 타이윈의 주의를 끌기 위해 2,000명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에서인데요. 어찌됐든 스타크 가문은 라니스터 가문의 구성원인 제이미를 생포해 그를 대가로 에다드를 맞교환 해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한편 킹스랜딩으로 돌아와 아리아는 라니스터 가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길가에서 떠돌다 배고픔에 음식을 구걸하기도 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모두 광장으로 달려갑니다. 알고 보니 에다드를 공개 심판하려 밖으로 끌고 나왔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에다드가 반역자인 줄로 알고 소리를 지르며 환호합니다. 끌려 나온 에다드는 딸 산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반역죄를 인정하며 조프리 왕자를 진정한 후계자라 선언합니다. 싸가지 없는 조프리는 에다드를 나이트워치에 보내 평생 그곳을 지키게 하려 했던 어머니 세르세이 왕비의 말도 듣지 않고 산사의 부탁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제 에다드의 운명은 조프리의 손에 달렸습니다. 결국 조프리는 에다드의 목을 치라는 명을 내리고 사람들은 삽시간에 혼란에 빠집니다. 세르세이마저 이런 결정이 맞지 않다며 조프리를 말리는데 산사는 통곡하며 에다드를 살려달라 부탁하고 에다드를 보호하려 아리아가 달려나가려는 순간 나이트워치 요렌이 아리아를 나가지 못하게 잡습니다. 왕의 명은 누구도 저항할 수 없었기에 에다드는 결국 백성들의 욕지거리 속에서 사형 집행인에 의해 목숨을 잃으면서 이번 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진짜 구화에서는요, 에다드가 사형당하는 것이 정말 화가 납니다. 에다드가 죄를 인정하면 목숨을 부지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싸가지 없는 조프리를 만나 제가 가장 좋아하던 인물인 에다드가 이렇게 죽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시즌1의 마지막 화 10화 기대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